이 캔들 패턴이라는 거는 승률이 어느 정도냐? 30% 정도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근데 이 30%짜리 승률을 어떻게 70% 이상으로 만드느냐? 자전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죠.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무료로 훈련하고 피드백 받는 방법,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캔들 패턴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캔들 패턴을 하는 날이고, 캔들 패턴이랑 지지 저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캔들 패턴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캔들 패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도치 캔들, 그리고 뭐가 있을까? 뭐 장대 양봉, 뭐 꼬리 달리는 거, 뭐 영망치형, 이브닝 스타, 모닝 스타, 교수형 캔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캔들 패턴으로 보통 매매를 한다 하면은 승률이 어느 정도냐? 30% 정도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자, 주가는 어떤가요? 주가 가격이라는 거는 파동을 타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흐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갑자기 도치가 나왔어요. 매수인가요? 모닝스타로 봐야 되나요? 매수를 하면은 손절 터지고. 이 캔들 패턴이라는 거는 좀 심하게 말해서 양아치 매매법이에요. 양아치 매매법. 그냥 캔들 몇 개만 가지고도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캔들 매매법입니다. 근데 이 30%짜리 승률을 어떻게 70% 이상으로 만드느냐? 그거는 바로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지지, 뭐 지지, 쭉 이어지는 뭐 이런 저항. 여기서 유의미한 베어리시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지지 구간에서 불리시 캔들이 나온다. 그럼 상승으로 가는 거고. 이게 신뢰도가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수평만 지지 저항이 되나요? 아니죠. 이평선도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죠. 거기서 생기는 캔들 모양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채널의 하단과 상단도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죠. 이평선, 추세선, 수평선. 이런 데서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를 보고 매매를 하면은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평선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이평선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요거 두 개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캔들 매매를 할 때 이평보다는 요거 두 개를 더 많이 봐요. 추세선과 수평선. 그래서 요거 두 개에서 어떤 캔들 모양이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캔들 매매를 해오면서 요거는 좀 쓸만하게 쓰이더라 라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핀바. 이 핀바가 뭐냐? 하나의 캔들이다. 하나의 캔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것의 꼬리가, 요 아래 꼬리 혹은 윗꼬리, 이 꼬리가 이 몸통보다 훨씬 크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길이인데 요것도 핀바입니다. 요것도 핀바에 속해요. 몸통보다 크기 때문에 꼬리가. 그리고 이것의 꼬리는 코라고 하는데, 코가 뭐냐? 요놈. 그러니까 반대인 꼬리보다 3배 이상 더 크다. 최소 3배. 알겠죠? 그래서 딱 재보고 3배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핀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냥 요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이 원칙을 깨면은 안 된다. 요게 정의입니다. 그럼 이게 생기는 원인이 뭐냐? 가격이 테스트 될 때 지지 구간에서 혹은 저항 구간에서 테스트 되거나 거절되기 때문에, 내려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확 붙어버리면서 안 돼 라고 거절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이런 바를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할까? 자, 지지 구간에서는 반전 쭉 내려오다가 이런 갑자기 딱 생긴다. 그러면은 반전이다.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상승 추세 지속 이렇게, 자,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안 꺾이고 다시 올라갈 거냐를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이런 게 쫙 생겼다. 그러면은 계속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강세 핀바가 신뢰도가 높다. 저항 구간에서 이런 게 갑자기 생겨요. 그럼 뚫는다가 아니라 이거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항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봉이 생겨요. 그러면은 하락 반전 쭉 가다가 하락 반전할 확률이 높다 라는 거.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쭉 떨어지다가 다시 또 쭉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더 내려갈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뭐 이런 쭉 요런 핀바가 생겼다. 그러면은 하락 지속될 확률이 높다. 그때 약세 핀바가 신뢰도가 높다. 베어리시 핀바. 강세라는 거는 불리시 핀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핀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거 어때요? 핀바 맞죠? 핀바가 생기고 나서 이 저항 구간에서 핀바가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그래서 이거는 전략이 어떻게 되냐? 이 꼬리보다 15핍 위에다가 손절을 걸어놔요. 15핍 위에다 손절을 건다. 이거는 15핍 밑에다가 손절을 걸어놔요. 그러고 이런 되돌림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고 익절 치고 익절 못 쳤다. 계속 들고 있다가 손절 터졌다. 그럼 좀 기다렸다가 핀바 다시 뜨면은 어디 뭐 이런 데서 여기 지금 갭이 일어났는데 위로 올라올 때 위로 올라오는 되돌림에 거기서 진입을 해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강세 핀바가 나왔죠. 강세 핀바가 어디서 나왔나요? 이런 지지 라인에서 나왔죠. 이런 지지 라인 의미가 있다. 저항 라인에서 나온 그런 거. 그래서 15핀 밑에 손절을 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지지 구간이 꺼졌어요. 이 밑에서 종가 마감을 했을 때 손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칼 손절 들어갑니다. 15핍. 그냥 도달하면 무조건 그냥 손절. 여지를 안 두고 그냥 무조건 칼 손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핀바를 활용할 수가 있다. 여기 들어가서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런 핀바를 확인하고 이게 일봉이에요. 지금 일봉. 자, 그래서 쭉 내려가는 거 먹고 왜냐? 여기 지지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터는 겁니다. 항상 다음 지지 구간 혹은 저항 구간까지 그렇게 들고 간다는 거. 자, 그럼 핀바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핀바에서 중요한 게. 핀바 첫 번째. 이 significant라고 하면은 엄청난, 현저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핀바가 콤보로 나오는 건데 핀바가 요 큰 바를 뭐라 그러냐면 맏오빠라 그래요. 맏오빠. 엄마봉. 그리고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는 거죠. 아기를. 그래서 얘를 보고 인사이드 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잉태형, 하라미씨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게 바로 이겁니다. 인사이드 바. 그래서 핀바인 엄마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새끼봉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냥 인사이드 바가 하나 나와요. 인사이드 바가 뭐냐? 이 저점과 고점을 침범하지 않고 그 안에 형성되는 봉이 바로 인사이드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면은 저항이었다가 지지로 보인 곳 딱 보이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이 엄마봉이 나오고 여기 엄마봉이 나오고 새끼봉 인사이드 바 새끼가 두 마리 이렇게 있죠. 엄마가 하나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핀바 플러스 인사이드 바 콤보라고 얘기를 해요. 핀바 콤보. 요게 나오면은 지지 구간에서 요게 나온다. 그러면은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이 엄마봉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엄마봉이 저점을 먼저 침범했다. 그러면은 하방으로 간다. 엄마봉의 고점을 침범했다. 그러면 상방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돌파한 거 보고 그냥 바로 시장가로 끓는 거예요. 역시장 걸어놓고 그래서 그냥 쭉 들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다음 저항대까지. 앞전에 보면은 한 이쯤이 다음 저항대예요. 그래서 이까지는 들고 간다. 손익비가 엄청나게 좋겠죠. 손절은 엄마봉의 저점보다 15핍 아래에 손절을 걸어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블리시 같은 경우고 베어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핀바 엄마봉이 보이죠? 여기 엄마봉이 있다. 이렇게 엄마봉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봉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봉의 저점을 이탈했죠. 이탈하면 바로 시장가 끓는 거예요. 역지정 여기 걸어놓고 엄마봉 저점보다 뭐 몇 핍 아래에다가 역지정 걸어놓고 여기 뚫리면은 바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쇼 치는 거예요. 쇼 쭉 먹고 되돌림에 한 번 더 들어가고 왜 여기서 저항이 나오냐? 바로 엄마봉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엄마봉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죠. 이 핀바 콤보의 엄마봉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요거. 하지만 다양한 형태, 새끼가 두 마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세 마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8개 이상이 진행돼 버리면은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8개가 넘어 버리면은 무효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됐는데도 이걸 이탈 못했다. 그러면은 이 콤보는 무효다. 8개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캔들 패턴 똑같아요. 8개 정도 봉이 지났을 때까지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한 개 더 있었죠, 아까? 두 번째, 이 새끼봉이 핀바일 때, 이 엄마봉 안에 있는 이 새끼봉이 핀바일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콤보예요. 이것도 콤보. 자, 일단 추세 지속되는 와중에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엄마봉 보이죠? 엄마봉 있고 그 다음에 새끼봉이 있어요. 새끼봉. 이 새끼봉. 자, 엄마봉의 고점을 이탈할 때 시장가 끌고서 쭉 날리는 거죠. 그리고 지지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왜냐? 엄마봉의 고점을 뚫은 지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 되돌림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바로 시장가로 바로 끓는 거 요거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돌파 매매라고 하죠. 자, 이거는 상승 추세 중에 이런 형태가 나와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해서 쭉 갈 수 있었던 거고, 자, 하락 추세 중에는 어떻냐? 하락 추세 중에 자, 엄마봉이 요거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되게 그림 좀 잘 보이시나요? 요게 맏오빠고, 맏오빠가 핀바든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새끼봉이 핀바여야 된다. 자, 얘 핀바 나왔죠? 새끼봉. 핀바가 나왔죠? 어디가 더 길죠? 윗꼬리가 더 길죠? 그러면서 하방을 나타낸다. 엄마봉의 고점 뚫지 못하고 쭉 내려가는 모습. 요게 바로 인사이드 바 플러스 핀바.
이 새끼봉이 핀바일 때 이게 핀바 콤보라는 거예요. 핀바와 인사이드 바의 콤보. 자, 이렇게 두 개 진행됐죠. 자, 핀바 플러스 인사이드 바, 인사이드 바 플러스 핀바. 그러니까 엄마봉이 핀바인 경우, 그리고 새끼봉이 핀바인 경우, 결국엔 그냥 이거는 가격 반전도 가능하고 가격 지속도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가격이 반전될 때는 언제냐? 지지 구간에서 뭐가 나왔을 때 강세, 아랫꼬리가 더 달린 거. 저항 구간에서는 약세가 나오면은 반전이죠. 윗꼬리가 더 길게 달린 거. 가격 지속은 상승 추세일 때는 강세가 의미가 있고 하락 추세일 때는 약세가 의미가 있다는 거. 결론, 마더바를 돌파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입을 합니다. 손절은 어디서 잡느냐? 손절은 어디서? 마더바의 고점 혹은 저점보다 15핍 떨어진 곳에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꽤나 자주 쓰여요. 이 시그니피컨트 핀바 콤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자전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타보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지난 11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고 수만 명을 가르치며 얻은 노하우를 집대성해 전자책을 만들었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익히고 훈련하며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